베토벤의 기적 같은 피아노 이사 39번. 글 조나 윈터. 그림 베리 블리트. 움김 정지현. 문학동네. 사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1770년 독일 본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베토벤은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다리 없는 피아노 5대가 있었고 방바닥에 앉아 위대한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39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책에서 다루려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실이 혼란스럽습니다. 베토벤은 왜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녔을까요? 그리고 베토벤이 살던 새빵들은 어땠을까요? 알려진 대로 우리의 영웅 베토벤은 작곡을 할 때 정말로 머리에 물을 들이부었을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처음으로 산 곳은 도시 중심가에 있는 어느 아름다운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피아노 소나타 월강 14번과 교향곡 1번을 작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방세 내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피아노를 옮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아노 5대를 옮기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200년 동안 연구됐지만 피아노 5대를 옮긴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한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사한 곳은 빈의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는 지하 셋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피아노 소나타 3번에서 피아노 소나타 17번까지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교향곡 2번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8일 반 만에 또 이사를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일기에서 암시되듯이 과연 집안을 가득 채운 코를 찌르는 끔찍한 치즈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피아노들을 어떻게 건물 밖으로 꺼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발견된 긁힌 자국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피아노는 복도로 밀고 나가 뒷문을 통해 옮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르래로 지붕까지 끌어올린 다음 정면에 있는 2층 난간에 내려놓았겠지요. 베토벤의 이웃들은 분명 친절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짐꾼들이 피아노를 수레에 싣고 자기네 집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걸 허락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계단으로 내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말이죠. 베토벤이 새로 이사간 집 안으로 어떻게 피아노를 들여놓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집은 빛과 향기로 가득 찬 궁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테라스에서 다뉴브강이 한눈에 보이고 창문으로는 비엔나 커피의 향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토벤은 교향곡 3번에서 교향곡 5번까지, 피아노 소나타 18번에서 피아노 소나타 23번까지, 클라리넷, 바순, 오보에, 플룻, 잉글리시 호른을 위한 실내악 여러 편, 현악 3중주 몇 곡을 작곡합니다. 아주 바쁜 나날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무렵 베토벤은 귀가 멀어갔고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5대의 피아노를 매우 시끄럽게 두드려댔습니다. 많은 조사 결과 그 당시 베토벤의 이웃들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리에 항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어로 닥쳐! 라고 썼다가 찢어버린 종이 조각이 여러 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층 천장에서 빗자루를 반복해서 두드린 듯 보이는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쌍한 베토벤은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짐꾼들은 확실히 진저리를 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짐꾼 안젤름 슈워츠의 일기에서 찾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이사만 끝나면 나는 이 일에서 빠질 거야. 그놈은 머리가 돌았어. 내 등이 작살난 것 같아. 이 기록은 이런 일이 매우 특이하고 드물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번 이사에서는 피아노를 밖으로 꺼내기가 쉬웠습니다. 난간을 통해 천천히 땅에 내려놓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문제는 피아노를 새로 이사갈 집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저택 옆에 있는 다락집이었습니다. 짐꾼들은 피아노를 이렇게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물 옆에 오래된 저택으로 피아노 5대를 밀어넣고 갑옷이 전시된 큰 복도를 지나고 치과 의사의 진찰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꾼들은 벽을 부쉈겠지요. 치석을 제거하시오! 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던 벽 뒤에서 구멍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 벽을 통과해 피아노를 옮겼다는 추리를 뒷받침해 줍니다. 포스터는 뚫린 벽을 감추기 위해 붙여놓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통과해 치과 의사의 진찰실을 지나간 짐꾼들은 베토벤의 새로운 새방 지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도르래를 이용해 작은 다락방으로 피아노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렸을 거예요. 운 좋게도 그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베토벤은 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모두 만들었고 그 유명한 교향곡 6번 전원을 작곡했습니다. 그 작품은 아주 멋진 곡이었지만 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방 치안 판사에게 끊임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한 사람이 보낸 것이었는데 프라울라인 인게 하우스프라우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민원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대음악가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고장난 피아노를 두들겨대고 있어요. 이때쯤 베토벤은 피아노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머리에 물을 잔뜩 쏟아붓고는 이 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이사할 때가 온 것입니다. 피아노들을 이 방으로 옮기느라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인지 베토벤은 피아노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새 피아노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갖고 있던 피아노들이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렇다고 생각했거나. 베토벤은 피아노를 새로 마련하여 새로운 다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너무 나빠져서 피아노를 쿵꽝 쿵꽝 치며 아주 시끄럽게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이웃집에서 찾은 놀라운 증거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귀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수백 개의 귀마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소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게 확실하죠. 이웃들은 매우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퇴거를 알리는 공문을 보면 베토벤이 이 집에서 단 하루 만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동안 베토벤이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교향곡 2곡, 현악 사중주 1곡을 작곡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일하기에 좋은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위대한 작곡가는 집에서 쫓겨난 것에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는 욕실벽에 이렇게 휘갈겼었습니다. 이 멍청이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벽에 진 얼룩은 이때 또 머리에 물 한 사발을 들이부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짐꾼들은 그 많은 피아노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인내심을 잃었던 게 확실합니다. 짐꾼 안젤름 슈워츠가 작성한 것이 분명한 도면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 도면에는 피아노를 땅에 내리지 않고도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시멘트 트럭에 거대한 깔때기처럼 생긴 큰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들은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연구해야 했을 겁니다. 도면대로 설명해 보면 짐꾼들은 먼저 미끄럼틀을 창문 밖으로 걸쳐 창문에서 몇 블록 떨어진 집의 지붕까지 연결하기로 합니다. 그러고는 피아노를 창문에서 그 지붕까지 밀어보낸 다음
그곳에서 투석기를 이용해 공중으로 던집니다. 피아노는 베토벤의 방 천장에 난 구멍으로 똑바로 떨어지고 낙하할 때의 충격은 피아노 크기만한 거대한 방석이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나 여러 목격자의 증언과 그날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때 사용한 모든 장비가 폭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39번 이사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